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대선 지역 공약에 도시철도 순환선 구축을 포함했습니다. 현재 2035년까지 새로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 상반기 안에는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지역 공약 20여 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와 도시철도 순환선 건립이 지역 공약에 포함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구 5호선 우리 순환선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망을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본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호선 이제 순환선 부분도 대선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 2025년에서 2035년까지 새로운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초안은 올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초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역에는 도시철도의 노선과 차량의 기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순환선 문제도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쯤에 초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연말까지 국토부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를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순환선 노선은 서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됐었습니다. 용역 결과 기존에 결정된 노선대로 안이 도출될지 서구 주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좀 더 주민들이 도시철도를 원하는 걸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본의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위급한 지금 대선 공약에도 도시철도망을 넣는다고 대구시에서 말하고 있으면 과연 그게 서대구로 가는 건지 대구시에 적극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아니면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대선 지역 공약에 순환선 건립을 포함한 만큼 실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확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서 혁신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과 수소, 풍력, 기후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화석 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대표적 친환경 미래 에너지입니다. 국내 최대, 세계 10대 신재생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문 전시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린 에너지를 넘어 미래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26개국 300개사가 1000부스 규모로 참가했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선 글로벌 선도 기업인 하나큐세, JA솔라, 징크솔라, 화웨이 등 14개사가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국내 유망 기업들과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등 지역 기업들도 수소 충전소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아서 지구온난화의 큰 역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성에너지는 대구시와 함께 수소 차량 보급에 발맞추어서 앞으로도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분야 12개 유망 기업과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국제 미래 에너지 컨퍼런스에선 10개국 46개 기관 53명의 강연자들이 최근 주목받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합니다. 지난해 행사 기간 동안에는 6억 8,70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2억 70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22개국 84개사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하숙집,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곳에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요. 8, 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하숙 문화가 최근 다시 뜨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숙집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노족, 요즘 청년들의 현실을 압축한 키워드입니다. 이것 하나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아낌없이 소비했던 욜로족과는 다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방식. 최소한의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본인한테 투자하는 게 더 많아지고 다른 거에 쓰지 않는 절약형이다 보니까 식비를 줄이는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 식비를 줄여서 학교 끝나고 뭐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투자나 경제 관련돼서도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에 맞춰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떠오른 하숙집. 물가와 월세, 대학 등록금이 오르는 삼중고에 전세 사기도 급증하면서 가성비 좋은 하숙집에 눈길을 돌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죽심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새 집을 원하고 좀 깨끗한 데를 원했었는데 전세 사기가 급증을 하면서 결국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빌라하고 오피스텔이거든요. 투자가 안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 많이 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최근에 고물가로 인해서 식음료, 식자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생활 연결 지수까지도 같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최근의 트렌드는 하숙집,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하숙집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저렴하고 관리비도 부담하지 않는데 따뜻한 집밥까지 나옵니다. 고정 지출 비용은 물론 세탁, 청소에 신경 쓰는 시간도 줄입니다. 생활 편의가 높아지는 겁니다. 취업 준비하는 시간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라든가 일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하고 경제적 여유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아파트 공급도 지금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의 분담금 상승 때문에 아파트 공급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 문제까지 해서 더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이런 하숙집 선호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하숙 커뮤니티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등 네트워킹 측면도 1인 가구 청년들이 하숙을 다시 찾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낭만이 가득했던 하숙집의 추억은 이제 각박한 현실의 반작용 형태로 우리 곁에 새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여러분은 어디에 버리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집 앞에 내놓도록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주변이 일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함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각 성분별로 나누어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 201개, 덕진구 252개의 분리수거함이 주택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캔류와 플라스틱류가 잘 분리 배출돼 있고요. 이쪽에는 스티로폼도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이쪽에는 일반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각자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원칙.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리수거함 주변이 심각한 쓰레기 불법 투기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차로 싣고 막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을 못해요. 여기 책임자들이 얘기를 해야 그래도 말 듣지. 우리가 말하면 그냥 놓고 가버리면 돼요, 차로. 더 큰 문제는 단속이나 계도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450여 곳의 분리수거함을 인력으로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법 투기 단속용 CCTV의 경우 사각지대에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의 각종 생활 폐기물 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즉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한 곳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를 할지 음식물을 할지 이것을 각각 배출하면 시내가 더 지저분해지고 또 수거하기도 더 힘들고 하니 한 곳에 통일돼서 집합해서 내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주택가 곳곳에 클린하우스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생활 폐기물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고 서울시 도봉구, 진주시, 과천시 역시 지정된 요일에 모든 폐기물을 한꺼번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장소에 배출하는 게 시민 편의와 수거의 편리성, 또 거리 미관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소방관의 책임감은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축구 경기 중 쓰러진 한 생명을 살렸는데요.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던 생명을 살리는 손, 그 이야기를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아침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입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 선수가 공을 넘기고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을 잃고 앞으로 철퍼덕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망설임 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뛰어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교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119 부르라고 외치고 저기 밖에 있던 분들이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를. 비번이던 날 연휴 휴일처럼 운동복 차림으로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고 바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침착하게 주변 사람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고 119 신고도 부탁했습니다.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흡과 맥박을 체크했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2분여. 멈췄던 심장이 희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쇼크를 주고 그렇게 15초 안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징후가 좋아요. 이게 바로 조치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AED를 가지러 갔고. 쓰러진 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점차 회복했습니다. 이후 동호회를 통해 환자가 다시 웃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산불이 다 진화가 되고 이제 올라왔더니 마지막 결승전이라 가서 봤는데 완쾌된 모습으로 대회를 잘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축구를 직접 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걸 보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다른 대원이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쉬는 날에도 멈추지 않은 그의 책임감은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순간 함께했던 오승진 소방교와 시민들 모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혜입니다. 대구 최초의 공공 반려견 놀이시설인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반려인들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시설인 만큼 많은 반려인들이 이 시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N차 방문객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해 2월 개장했습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대구 최초의 반려견 놀이터로 그 면적만 7,6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가 구분돼 있어서 무엇보다 견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산책하다 보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기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고 나서 여기는 대형견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는 14,8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하루에 반려인 40~50명이 반려견을 데리고 유료 시설인 이 놀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중구에서 왔거든요. 중구 남산동에서 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동네 가까운 데라도 중구에도 이렇게 좋은 달서구 반려견 놀이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을 위한 시설이지만 반려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카페도 갖추고 있어서 이른바 N차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견 이제 보호자도 뭐 이렇게 옆에서 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시설도 있는 것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단순히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진 콘테스트와 펫매너 아카데미 등 특화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 천연 샴푸, 보습크림 등 반려견에게 유익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놀이터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견과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소음과 악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려인들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견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겨울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한 시설이, 여름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배달 종사자들은 음식을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과속이나 교통법규 위반, 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데요. 대구시가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나섰습니다. 안전의식을 높여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건데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는 안전교육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배달업. 배달 라이더도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플랫폼 경제의 핵심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속 배달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이륜차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 시간에 쫓겨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주행으로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해마다 1000여 건의 이륜차 교통사고로 10여 명에서 20여 명의 사망자와 1000여 명에서 2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구시가 이륜차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연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은 물론 친절 마인드 교육까지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용품을 제공합니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안전교육을 통해 라이더분들이 더욱 안전한 운행하셔서 가정의 행복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배달라이더협회는 대구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자체와 연계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이 전국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배달 종사자분들이 현재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계속 경각심을 갖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중앙에서 이 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은 2022년 대구시와 전국 배달라이더협회 업무협약으로 처음 시행됐다가 2023년부터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된 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재난안전기동대에서 일할 공무직 근로자 15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복구 작업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이며
서류 심사와 체력 검정,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 테마거리 3단계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달서구 월암동 선돌공원에는 얼굴과 코, 꼬리 등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4m 크기의 매머드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매머드 주변에 조성된 개방형 움집은 토기와 로고젝터 등을 통해 2만 년 전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또 공원 곳곳에는 나무를 자르거나 토기를 빚는 선사인 조형물이 세워져 공원 전체가 하나의 선사 마을처럼 꾸며지기도 했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선사시대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 조성을 통해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분권 대선 공약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5조 원으로 확대, 유보통합 및 통합 돌봄 국가 부담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곳의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AI가 작곡한 피싱을 조심해라는 노래를 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국채부산공원 등 주요 공원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매일 약 20회씩 송출돼 지역 주민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1955년부터 1974년 사이 홀수년도에 태어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420명을 대상으로 하며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입니다. 중구청은 양령시거리, 김광석길, 그리고 근대골목 2코스를 자율금 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조치는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구는 공공장소에서의 비흡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장애 학생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수영 교실을 운영합니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개월 간격으로 참여 가족을 모집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체력 증진은 물론 가족 간 유대감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